서울대학병원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의사 개인의 판단과 의사 집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일은 개원 이래 최초의 사례라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긴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하고요. 평생 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소신하에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고 백남기 씨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면 설사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다 해도 그 전문가의 소신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하죠. 그런데 백남기 씨 사건이 정말 그런 경우인가? 세월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며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막으려 했던 그런 의혹을, 그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상을 뛰어넘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어떤 정치적 외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달라고 해야죠.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오후에 고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고. 자, 오늘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이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면서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야당 역할이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거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서 내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고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일요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뭐 예상됐던 것이고, 예. 이 여익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3부에 여야의 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논평은 생략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강동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으로 이사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갈 후보 세 사람 다 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개소식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전달됐는데, 아예 오디오도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제는 우리 보수, 우리 주류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왜 웃음이 나죠? 네.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친북, 종북, 문재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네. 깡패,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네. 깡패 같은 놈, 나쁜 놈이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장이 다르면.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개소식에다가. 예, 당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이게 일종의.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공포를 봅니다. 무섭구나,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로 서울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무리 생각이 들게요. 자꾸 생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세게 가자라는 취지 이야기죠. 홍준표 전 도지사를 떠올리게 한 네. 깡패 같은 놈이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공식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망 진단서 수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300여일 투병 끝에 사망한 지 벌써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일입니다. 서울대는 대략 제가 그 발표를 듣기로는 3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전문적 견해차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 교수, 네, 주치의 백선아 교수. 그렇죠. 예, 그 교수의 입장과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문적 견해가 부딪히는 것처럼 정리를 했고. 네, 여전히 백선아 교수는 병사 의견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은 당시 전공의, 예,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위화감은 없었다. 예, 이렇게 3가지 중요한 입장 정리를 했던데, 좀 비겁한 태도죠. 기본적으로. 마치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충돌했을 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혹이 많죠. 예. 우선은 청와대 주치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장이 됐는데, 근데 이 과정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보니까 최순실 씨와 인연이 깊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말을 듣고 이 자리에 갔다는 거. 네, 추천받았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 자체에 최순실 씨와 연결되는 인물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원정이 됐어요.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왜 자기 주치를 굳이 그 시점에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냈는지 의문이죠.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뭐 연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보면 그 자리를 가고 나서 원장이 된 후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들어들던 성형 의원, 비선 의원, 김영재, 예, 김영재 원장요. 김영재 원장을 자격이 안 되는데 서울대 강남센터에 진로이사로 선임한다든가. 그리고 네, 외래 교수였죠. 예. 그리고 김영재 씨 가족 회사인 YJ콥스였던가요? 네, 예. 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성형실요. 예.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인데, 예, 그 실을 납품받았고, 말하자면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김영재 원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단순히 그 병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미용센터를 중동이나 중국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예, 그 절정이 외교 인사 왔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였죠. 그렇죠. 덩샤오핑의 딸요. 근데 김영재 씨 병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고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 권위를 싣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고 소위 이제 믿어줄 만한 대중이 인정을 해주려면 서울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서울대병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치를 빼서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연결고리인데, 적어도 최순실 씨와 직접 인연이 강한
인물들하고 직간접으로 병원장이 연결됐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이 사건도 고려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남기 씨 유족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서울대 병원장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했다.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서울대 병원장이 이제 밤늦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수가 등산복을 입고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당시. 그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그 정도 내 손상의 경우에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휴일에 직접 와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예. 의사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당시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가 있었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다고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었던 것은 소생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사망하면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고도의 의술로 생명만 계속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 경향신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단독으로 서 원장이 백남기 씨 사망 전후로 해서 상황들을 청와대에 수시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백남기 씨 병세를 상세하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공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노조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요, 파면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고 뭐 병사를 외인사를 고치는 것만으로 외압이 없다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 서 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였는데도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장과 상관이 없고 이건 철저히 전문가적 견해차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는. 여하간 큰 사건이었죠. 아주 한 분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정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사망을 은폐하거나 몰고 가려고 했나, 이런 의혹이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 잠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 발표가 오늘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민의로 잠시 연결해 보려고 하고, 그 전에 짧게 한두 가지 뉴스 더 짚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스타일 허브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한류 문화 체험할 수 있게 지난해 차은택 전 단장이 만든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달에 송중기 씨와 함께 찾았습니다. 송중기 씨. 예. 예, 그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로부터 2달 후에 K스타일 허브 운영에 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과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다고 하고요. 또 송중기 씨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송중기 씨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홍보자를 보완하라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고 판매 상품 가격도 올리라라는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획사 마케팅 담당자가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예.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죠? 직접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체험 블로그나 영문 홈페이지나 뭐 다 본인이 찾아봤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봤나 보죠, 그때. 예. 자연인으로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연인으로 팬심을 대통령 권한으로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팬심 쓰라고 대통령 권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기사네요. 예.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지녔던 것 같아요. 네, 경제수석한테 할 지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수석에게 저 연예인의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정유라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K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뇌물에 해당되는 승마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사실들을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 정유라 씨는 잘 몰랐다라는 것으로 일관했었는데 말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또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봤다는 거죠. 말세탁. 생각나네요. 말세탁. 그러니까 원래 삼성 소유로 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삼성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우리 소유고 빌려준 것 뿐이다라고 하려고. 근데 저희가 한두 번 다룬 것 같은데 최순실 씨 그때 화를 내고 그 말 낼 거야 이렇게 되자 삼성이 말 두피를 현물로 말 판매상한테 돌려주죠. 그러면 삼성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줬으니까 그 돈을 삼성이 안 받죠. 네. 그러면 그 말 두피대 가격만큼 지불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 사고 싶은 말과의 차액만큼만 최순실 씨가 돈을 내고 새로운 말을 샀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최순실 씨가 그 비싼 말을 자기 돈 주고 산 거가 되지만 실제로는 말 두필 가격을 최순실 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뇌물이죠, 뇌물. 예, 심지어 정유라 씨가 이번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차익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말 중개업자가 짜증냈다라는 상황까지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비밀 계약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고, 근데 이걸 정유라 씨가 왜 안다고 했을까요? 근데 뭐 세 차례나 검찰을 가다 보니까요 말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심지어 어머니가 삼성 승마 지원에 대해 입단속 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그래봐야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으면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건 다른 세계거든요. 네. 어린 나이라 자신이 하는 말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표창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자, 민인데 이렇게 하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경찰이 그동안 전혀 입장 발표가 없다고 오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은 그동안 사람이 죽었다고 다 사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왔습니다. 그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민 정서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경찰에 의해 국민이 사망했는데 그 유족에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돌아가시기 전에는 문병을 해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계속 거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 변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 말은 뭐 법적인 결정이라든지 잘못이 인정되면 사과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단지 그 사인을 변경했을 뿐인데 사과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국민이 사망한 건 똑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사과에 인색한 거죠? 저는 사람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검찰 결과는 결과고 사과한다고 경찰의 위신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그렇죠.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고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경찰의 뭐 위신이 떨어지거나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뭐 책임은 법정에서 따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또는 뭐 경찰이 스스로가 그전과 다른 어떤 뭐 그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사과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당시 정권의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에 경찰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사망이라든지 결국은 헌법의 개헌과 정권 교체,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던 경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같은 모양새. 그래서 아마도 정권 차원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경찰이나 공권력의 책임이 있다라는 어떠한 여하한 인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은 뭐 많은 국민들이 받긴 했는데 네. 그런데 혹시 의원님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 정보, 첩보 있으십니까? 경찰 정확한 건 출신이신데 없습니다. 정확한 네, 없습니까? 정확한 건 없고요. 예. 그저 신원을 밝혀드릴 수 없는 익명의 경찰 내부 인사로부터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묵인 정도는 제가 접한 것은 있습니다. 아하, 정황 정도는 파악을 하신 게 있군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이 경찰 수권인데 그러면 이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인권 감성으로 우리 경찰은 그런 자격이 된다. 이게 설득이 대중적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국민 다수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지지나 탄력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첫째는 정치적 중립이죠. 어떠한 권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겠다. 법과 절차,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줘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국가적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경찰의 태도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사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예정된 경찰의 입장 발표는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전혀 모르고요. 예. 그런데 입장 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과의 유효 기간은 지났고요. 예. 이미 그 백남기 농민이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그 사과의 효용성이 있고요. 지금은 너무 뒤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가 별로 없고 유가족께서도 사실 이 사과로 만족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풀리실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를 지나치게 규칙에 위반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 그 직사를 하게 된 행위자와 그 상황에 대한 지휘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이런 부분들로 진상을 다 밝히고 그리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왜 문병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경찰이 하질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이 백남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책임수를 분명히 밝히고 스스로 그것도 경찰 스스로 밝혀야 한다. 오늘 경찰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은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과가. 입장 발표된 후에 의원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친북, 정북 문재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 깡패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네. 깡패 같은 놈, 나쁜 놈이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장이 다르면.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개소식에다가 예, 당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이게 일종의.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공포를 봅니다. 무섭구나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로 서울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무리 생각이 들게요. 자꾸 생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세게 가자라는 취지 이야기죠. 홍준표 전 도지사를 떠올리는 깡패 같은 놈이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공식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윤리위원회의 공고를 받아들여 사망 진단서 수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300여일 투병 끝에 사망한 지 벌써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일입니다. 서울대는 대략 제가 그 발표를 듣기로는 3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전문적 견해차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 교수 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야당 역할이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거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서 내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고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일요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뭐 예상됐던 것이고, 예. 이 여익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3부에 여야의 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논평은 생략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강동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으로 이사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갈 후보 3사람 다 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개소식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전달됐는데, 아예 오디오도 있으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제는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죠? 네. 아주 거친 말을 써. 서울대학병원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의사 개인의 판단과 의사 집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일은 개원 이래 최초의 사례라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긴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하고요. 평생 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소신하에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고 백남 씨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면 설사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다 해도 그 전문가의 소신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하죠. 그런데 백남기 씨 사건이 정말 그런 경우인가? 세월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며 해경 1, 2, 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막으려 했던 그런 의혹을 그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상을 뛰어넘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어떤 정치적 외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달라고 해야죠.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오후에 고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고. 자, 오늘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이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면서 국민 네. 주치 백선아 교수. 그렇죠. 예, 그 교수의 입장과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문적 견해가 부딪히는 것처럼 정리를 했고. 네, 여전히 백선아 교수는 병사 의견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은 당시 전공이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입장 정리를 했던데, 좀 비겁한 태도죠. 기본적으로. 마치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충돌했을 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혹이 많죠. 예. 우선은 청와대 주치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장이 됐는데, 근데 이 과정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보니까 최순실 씨와 인연이 깊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말을 듣고 이 자리에 갔다는 거. 네, 추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 자체에 최순실 씨와 연결되는 인물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원정이 됐어요.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왜 자기 주치를 굳이 그 시점에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냈는지 의문이죠.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뭐 연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보면 그 자리를 가고 나서 원장이 된 후에 태순 씨가 단골로 드나들던 성형 의원, 비선 의원, 김영재, 김영재 원장요. 김영재 원장을 자기가 안 되는데 서울대 강남센터에 진로이사로 선임한다든가. 그리고 네, 외래 교수였죠. 예. 그리고 김영재 씨 가족 회사인 YJ콥스였던가요? 네, 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성형실요. 예.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인데, 그 실을 납품받았고, 말하자면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김영재 원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단순히 그 병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미용센터를 중동이나 중국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예, 그 절정이 외교 인사 왔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였죠. 그렇죠. 덩샤오핑의 딸요. 근데 김영재 씨 병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고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 권위를 싣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고 소위 이제 믿어줄 만한 대중이 인정을 해주려면 서울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서울대 병원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치를 빼서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연결고리인데, 적어도 최순실 씨와 직접 인연이 강한 인물들하고 직간접으로 병원장이 연결됐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이 사건도 고려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남기 씨 유족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서울대 병원장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했다.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서울대 병원장이 이제 밤늦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수가 등산복을 입고